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죠? 좋은 날씨만큼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3%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의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오늘 오후 2시를 조금 넘기고 나서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하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나스닥 선물을 확인해 보니 우리나라 증시만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찾아봤었는데, 아무래도 북한 이슈로 인해서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북 이슈를 원인으로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빅텍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시를 기점으로 강한 상승이 나온 뒤에 다시 급락하는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항상 대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 형태를 보이고, 반대로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이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오늘은 대북 이슈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럼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세한 기사들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이 내용이 우리나라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을 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 총격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이 유엔에 조사 요청을 하였고, 이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북 리스크로 해석을 했고, 그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글로벌 증시와 달리 장중한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대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랬고 작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모두 동일해요. 대북 이슈는 단발적인 이슈로 끝난다, 항상 기억을 하시고, 대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일 때는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8일 내일 모레죠.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물론 잠정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 부분별 실적은 알 수 없고, 삼성전자, LG전자 전체 기업 간의 종합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날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순매수와 순매도 금액 크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대금을 살펴보시더라도 물론 추석 이후로 조금 늘긴 했지만 직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줄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약 10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래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많진 않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 한번 내일도 이어지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10월 8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과거를 살펴보시면 외국인의 자금이 삼성전자와 달리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내일도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는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추정치를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가 약 5조 원 중반대에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 당초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서버 업체들이 D램 반도체 재고를 축적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화웨이의 반도체 재고 확보, 이러한 이슈로 인해 다시 반사 이익을 얻게 됐죠.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LG전자는 3분기, 4분기 이렇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3분기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실적의 기대 이상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3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볼게요. 지난 7월 7일이죠. 이때 당시에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욱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갭 상승한 뒤에 약 4거래일 동안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주가는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하루하루의 주가 흐름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더욱더 실적 전망이 기대되는 기업이고, 이런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셨다면 혹시나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급락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도할 시점이 아니라 추가 매수하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동일한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같은 전략으로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를 살펴보시면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게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LG전자를 투자할 때 3분기, 4분기 가전 실적 회복, 이러한 재료를 통해서 투자를 하였다면 하루하루의 흔들림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고, 이런 21선을 기준으로 이격이 강하게 벌어졌을 때 이런 구간만 우리가 조심을 한다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마이클 폼페이오의 국내 방한 연기, 이어서 어제 저녁에는 왕이 외교부장도 국내에 방한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현 시점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를 겨냥해서 투자해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폼페이오와 왕이 외교부장이 국내를 방한한다, 이런 재료를 통해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인 재료고 스쳐 지나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내년 3분기와 4분기 이 시점을 겨냥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어제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서 두산 오너일가가 두산 퓨어셀 지분 약 4천억치를 매각하겠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의 큰 급락이 나왔고, 이 급락이 나온 원인 중에 하나는 오너일가의 지분 매각, 이 내용이 주된 원인이죠. 자, 그런데 지분 매각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떤 이유를 붙이던 오너일가, 대주주, 임원, 이런 회사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두산일가의 총 지분 금액을 보시면 4천억이 되거든요. 이 4천억이라는 수치는 주식수로 따지면 1000만 주가 넘거든요. 그래서 장내에 매각하진 않고 블록딜 형태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블록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두산 퓨어셀 특수관계인 10명은 이날 최대 1092만 주를 블록딜로 매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총 발행 주식수의 무려 약 19.7%에 이르는 큰 규모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규모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분을 매각할 때는 먼저 인수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그 대상자에게 장내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끝나고 장외 시간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블록딜이고, 이렇게 많은 지분을 넘길 때는 항상 블록딜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두산일가가 목표했던 지분의 50%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 매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주주가 목표했던 수량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대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는 어떠한 합당한 이유를 붙이던 간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네? 그렇다는 말은 지금 현 시점이 주가의 고점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생각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지분 매각 공시는 금액을 떠나서 5천만 원이던 1억이던 저는 좋지 못한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가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두산 퓨어셀 다시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은 제가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지만 반등이 나오려면 그린 뉴딜 관련주로서 지분 매각 공시를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두산 오너일가 같은 경우에는 4천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간혹가다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임원진들이 개인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어요.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 1억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임원들이 지분을 매각한다는 말은 고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임원진들의 지분 매각 이런 소식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를 피하던가 향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말이 많죠. 저도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해서 너무 기준이 타이트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도 수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3억이라는 수치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 합산, 이 가족 합산에 대한 내용이 구분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지난 과거를 살펴봤을 때 2450포인트를 기점으로 주가에 흔들림이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도 지금 상승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이런 변동성 장세는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하시고 머릿속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대응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번처럼 하락 장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비교적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먼저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8종목이 있다면 정말 핵심 종목들 3, 4종목을 남기고 나머지는 현금화 한다던가, 혹은 내가 지금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상승 모멘텀이 강한 대형주 중심의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준과 조건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에 추석 지나고 나서 날씨가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